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연예가의 이슈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나는 내가 데뷔 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효린부터 잔나비까지 연예계에 불어닥친 학교 폭력 논란. 대한민국 부부 대상 최수종 하이라 부부. 사랑꾼 최수종의 이벤트 보며 하이라가 안쓰러워한 이유는 영원한 소녀들의 오빠 이문세. 여자친구 데리고 가출까지 감행한 사연은 믿고 보는 배우 조진웅. 그의 연기 투혼이 불러온 웃지 못할 결혼식 에피소드는 연예계를 뒤덮은 사건 사고부터 대한민국 스타 부부의 아찔한 속사정까지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폭행 사건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효린, 그룹 잔나비, 배우 한지선 씨의 이야기인데요.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변화는 일단 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난달 25일이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중학생 시절 3년간 효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옷 그리고 현금 등을 빼앗았고 온갖 이유로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했다. 내 친구는 노래방 마이크로 머리도 맞았다라고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 거죠.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글쓴이가 그 폭행을 당했다는 그 이유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효린이 나를 폭행한 이유는 본인의 남자친구 이름이 내 남자친구 이름과 같아서였더라고. 정효진 씨하고 제 이름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게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 이게 너무 황당한데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A씨는 가해자가 떳떳하게 TV에 나와서 이미지 세탁하고 또 활동하는 꼴이 좀 역겹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효린의 사과를 좀 요구를 했고 3년 동안 자살을 안 한 게 신기할 정도로 버텼다. 하굣길에는 효린의 화풀이 대상이 돼야 했기에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싶었다 하면서 효린이 가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지금에 와서 이걸 지금 얘기하냐. 시스타 활동할 때 왜 못했냐라는 글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일진 같은 친구들한테 당한 적이 좀 있는데 그들은 그냥 늘 하는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뭐 저 기억은 나겠죠. 굉장히 심한 폭력을 당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 척하고 지냈는데 그게 계속해서 폰에도 나오고 가끔은 뭐 성적도 계속 곤두박질치고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옛날 일인데 그때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라도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 기억이 좀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학폭을 당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요. 학교 폭력 논란이 커지자 이 효린의 소속사에서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효린에 관한 글을 접하였으며 현재 효린 본인은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피해자라 주장하시는 분을 직접 찾아볼 생각이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되게 성격이 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약간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밝힐 것 같은 성격인데 갑자기 왜 이게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더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이 공식 해명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해명 패턴으로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린의 소속사 입장 발표를 본 A씨의 반응이 특이했다고요? A씨는 15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또 공포감을 내가 느껴야 하나 통화로 사과받고 본인 입장 발표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는 뜻의 어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죠.
이때 또 A씨가 무언가를 공개하는데요. 이게 또 더 논란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바로 A씨가 효린에게 보낸 그 SNS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돌연 26일 오후에 다시 이 글을 삭제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삭제된 다음에요. 소속사의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명백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 이런 일방적인 주장으로 효린의 연예계 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라면서요. 해당 글을 올린 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권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는 강경 대응으로 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이게 잘못된 글인가 보다라고 뭔가 일단락이 되는 듯 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A씨가 내 IP가 이 포털 사이트에서 차단을 당한 것 같다라는 의혹을 남겼고요. 또 효린 씨에게 나도 뭐 이런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추가 피해 글이 게재가 되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반전이 됐습니다. 결국 지난 28일 오전이죠. 소속사에서는 양측이 긴 대화 끝에 원만하게 잘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조금 뭔가 마무리가 좀 찝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순 없죠. 네. 반갑습니다. 그룹사운드 전남이라고 합니다.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러 지난달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잔나비 멤버에게 당했던 학교 폭력을 밝힙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파장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잠깐 그룹 잔나비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멤버가 5명인데 네. 모두 92년생 원숭이 띄어서 이제 그룹명이 잔나비가 됐어요. 2014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서서히 그리고 특히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라는 곡이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굉장히 핫해진. 네, 잔나비 멤버 중에 유영현이라는 이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글을 쓴 B씨가 있습니다. 이 B씨는 유영현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내가 말이 어눌하다라는 이유로 조롱을 당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요. 유영현 씨가 라이터로 장난을 치고요. 비닐봉지를 얼굴에 이렇게 씌우는 등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비닐로 어떻게 이거 할 생각을 하지? 이게 장난 같은데 사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 큰일 거예요. 나죠. 장난이 아니죠. B 씨는요 각종 공중파 무슨 막 카페, 방송 광고, 음악 페스티벌 이런 데서 나오는 잔나비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악몽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했던 폭력을 보면은 거의 이건 학대이고 고문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 이 폭력을 당한 지는 좀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요즘 10대 청소년들 대부분의 꿈이 연예인 지망생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그러니까요. 폭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는 게 미래를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를 볼 때마다 학폭으로 인해서 한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걸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친구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이 유영현이란 멤버는 현재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향후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유영현은 잔나비에서 자진 탈퇴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인정을 했네요, 이거. 네. 바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진 거죠. 네. 네네. 참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PD님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혹시 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땠냐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아, 연예인들. 진짜요? 네. 그리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전화가 와요. 야, 혹시 얘 학교 다닐 때 어땠냐고. 그래서 가까운 PD님들한테.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학창 시절에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레이디 제인을 추천해주는 거 아닐까요? 아, 좋죠. 네. 좋습니다. 논란될 일 없다고. 그때 모범생이었구나. 네. 지금도 좀 그러지. 자, 일단. B2가 끝났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거짓된 B2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폭투도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짓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순간 또 흐지부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속사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연예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괴롭혔는데 그 빨리 가만히 있는 사과해라. 사람한테 아니 실제로 괜찮아.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줘야 나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 오빠 때렸어요? 사과합니다. 아, 실제로 이게 아니 고무줄을 끊더라고 화가 나게. 왜냐하면 B2 때 실제로 많은 주변의 연예인들이 다 갚았어요. 전화해서 그거 터질까봐. 애초에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해야죠. 저 칠공주가 있었어요. 옛날에 학교를 다녔나 봐요. 칠공주 오랜만에 듣네요. 되게 레인보우, 옛날 이름인데. 네, 우리는 백바지. 레인보우 칠공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칠공주들이 모여서 저희 반으로 와서 시비를 걸어요. 괜히.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와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 진짜 3번만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또 한 번 전학가고 그만이다. 네, 3번만 와봐라. 그런데 3번째 딱 온 거예요. 그럼 비겁하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알고 오죠. 그래서 딱 3번째 왔는데 제가 책상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책상이 밀리면서 그 친구가 툭 친 거예요. 근데 내가 맞췄어 하면서 7명이 저한테 막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대1 이제 전학온 친구가 나왔다 7대1.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앉아있는 이 학교 폭력 논란 외에도 사실 잔나비는 이번에 구설에 오른 이야기가 멤버가 있었죠. 있죠. 네네. 보컬 최정훈 씨는 아버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수천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함께 이 사기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사업가 최 씨가 있는데 이 최 씨가 접대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의 아들도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25일에 최정훈 씨가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12년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한 뒤에 이제 아버지 요청으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그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과 형이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친한 친구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정훈 씨는 SNS에 제 진심과 음악과 무대 위에서 보여드린 모습들이 위선으로 비춰지는 게 죽기보다 두렵다. 작게나마 제게 힘이 되어달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어요. 네, 최정훈 씨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번 논란 때 잔나비의 그 좋은 음악의 진정성이나 이런 게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음악과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최정훈 씨의 이미지 메이킹이 좀 위험 부담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대 인디 가수는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힘들어야 되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예능에 출연을 했을 때 뭐 상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샴푸가 고급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게 꼬투리 잡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진정성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협찬이 거기에 붙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거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논란이 터지면 이러한 마케팅은 무조건 꼬투리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렴, 뭐 순수, 결백 이런 마케팅은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형제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내가 가난한 척 해야지라던가 무언가 내가 좀 특이한 척 해야지. 그러니까 일명 뭐 난 좀 아티스트 병이 걸린 척 해야지라고 하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런 애예요. 그게 편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거고 데뷔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그냥 뭐 유복한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건 맞아요. 그런데 데뷔를 준비할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자기 힘으로 PR을 하고 자기 힘으로 버스킹을 정말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버스킹을 하면서 이제 팬들이 점점 많이 모였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 김 전 차관과 아버지의 관계지 아들들과의 관계는 전혀 있지 않다라고 검찰 수사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시청자들은 방송을 통해서 첫 그의 이미지가 각인이 된 거예요. 약간 마른 듯한 체형에 굉장히 상가에서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뭔가 굉장히 짠한 감성을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금수저 생활을 했다더라가 돼버리면 순간 일종의 배신감이 든 거죠.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금수저였어도 연예계에 와서 밑바닥 시작하다 보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버지가 안 도와줬으면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게 방송에서 보여줄 때는 애초에 내가 예전에 이랬다라는 게 없어버리니까 제가 안타까운 그게 게 문제라고 그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건 또 시청자분들 알아야 되는 게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이 잔나비라는 그룹 또 이 최정훈이라는 친구가 시청자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램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의 베이스, 그가 어떻게 잘하는지까지는 사실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현재의 모습만 보여준 건데 우연히 이게 문제가 터지다 보니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생겨서 그게 됐다는 건데 네, 한편 그룹 잔나비가 여러 구설수에 오르자 한 대학교는 축제 게스트로 초대했던 잔나비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폭행 논란이 일었던 여배우 소식도 있었죠. 네, 스레치의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알려졌던 배우 한지선 씨가 8개월 만에 해당 택시기사분을 만나서 눈물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네,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먼저 배우 한지선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94년생으로 올해 이제 26살인데요. 2014년도에 K채널의 드라마 스페셜에서 조연을 맡았었고 또 이후 M채널 드라마 킬미 힐미 그리고 K채널의 우리 집에 사는 남자 등에서 단역을 맡으면서 활동을 해오던 여배우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있었거든요.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신호에 멈춰선 택시에 다짜고짜 그냥 조석에 탄 거예요. 이 한지선 씨라는 사람이. 타서는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그다음에 보온병으로 이거 위험한데 머리를 내리치면서 아주 강도 높은 폭행을 했다는 거죠. 폭행도 폭행이지만 운전기사의 나이가 61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한지선 씨가 폭행한 사람이 택시기사뿐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폭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폭행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연행된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뺨도 때리고 또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고 다리로 발길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한지선 씨가 폭행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는데 근데 사실 논란을 더 크게 야기됐던 것은 택시기사에게는 사과를 늦게 했잖아요. 근데 경찰관에게는 당시 바로 사과를 했다라는 게 알려져서 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 후배거든요. 한지선 씨가 네. 학교에 가끔 올라가거든요. 후배들한테 뭐 통닭이라도 사주고 싶어서. 근데 그때 봤던 후배인데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괄괄한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은 적은 없는데 이 술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술자리를 아예 회피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술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사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술이 뭐 사람을 못된 사람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사람인 걸 술이 밝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분들은 금주해야 됩니다. 택시기사분은 별다른 보상이 없이 한지선 씨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하고 또 소속사 측은 사건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폭행을 당했던 그 승객에게도 따로 만나서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 한지선 씨가 자숙의 시간도 없이 바로 방송 복귀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사건이 알려질 당시에 한지선 씨 같은 경우는 S본부의 월화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 중이었는데요. 논란이 된 이후에 24일에 결국 퇴출이 됐었죠. 반사전 제작 드라마다 보니까 기존 촬영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대본 역시 전문 이렇게 수정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 셈이죠. 민폐적인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톱배우 B 씨가 있는데요. B 씨. 이제 이분도 주사가 되게 심하세요. 네. 술벌 좀 안 좋으신데 영화 이제 무슨 큰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국내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관계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네. 근처에서 해외에 되게 유명한 이제 영화 관계자가 와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화장실 가시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 인터뷰장에 난입을 한 거예요. 이 B 씨가. 네. 취해서요? 네, 그냥 난입을 불쑥 해가지고 다 알아본 거예요. 그 해외 관계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서 여기 웬일이세요 하는데 막 뭐야? 너 누구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막 정리를 하고 그 해외 관계자들한테 주변 그 스태프들이 다 사과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 망신이네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국의 있어요. 탑 배우가 기분 이 주사가 나쁘게. 굉장히 연예계에서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치사하신 주사가 있어요. 치사? 치사하신. 개그맨 선배인데 이렇게 뭐 술 끝나면은 차비하라고 10만 원씩 줘요, 이렇게. 고맙잖아요. 그거 받고 가잖아요. 다음날 전화가 와요. 10만 원 돌려달라.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매번 술 먹을 때마다 너 갔다 와라고 또 전화해요. 야, 갖고 와라고. 자기 얘기하는 근데 장난 아니야, 장난? 후배들은 굉장히 뿌듯했다가 박탈감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네. 황인지 씨 말고도 예, 예. 뭐 여러분이 얘기하던데 그분은 정말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아니 뭐 됐다고 그러는데 막 주머니 막 넣어요, 이렇게. 다음 날 돌려준 적 있나요? 난 안 돌려줬는데. 다시 돌려주죠. 받아요. 아니, 왜 그런 거안 받아요. 받았다고 그러면 되지. 계좌이체 보내요. 번호를 보내라고. 진짜? 그럼 보내죠. 그분이 지금 방송 보다가 저 장난으로 한 건데 우리 깜짝 놀라겠네요. 예. 자, 지난달 25일 한국 영화계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봉준호 감독님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 황금 종려상이죠. 대단한 업적입니다. Parasite met en scène une famille de chômeurs coréens confrontés à l'arrogance des nantis. Cette satire politico-sociale façon infosale et méchant marque le retour de Bong Joon-ho dans son pays.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 보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온 것 같아. 계획이 뭐예요? 저도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트로피를 계속 만지작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본인도 이 수상 사실을 굉장히 믿겨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트로피 만질만 합니다. 예? 그 트로피가 금으로 50돈이에요. 진짜 1000만 원이 넘어요. 금값만. 그래서 황금 만질만 해요. 예. 황금 그 나무 잎사귀 같이 생긴 게 그게 다 50돈이고 그게 황금이에요. 그게 그 보석 디자인이 그 디자인한 건데 아마 100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금값만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황금 중요성. 그렇죠.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번 수상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너무 뜻이 깊고 거기다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 100주년 기념으로 이만한 사실은 축하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은 칸, 베니스, 베를린을 치는데 그 중에서도요. 권위면이나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다 따졌을 때 칸이 가장 권위가 높은 1등 영화상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는요. 지난 2010년에 이창동 감독이 시로 각본상을 받은 게 본상 마지막이었는데 9년 만에 드디어 최고의 상을 안는 영예를 안게 된 겁니다. 예. 그게 제일 높은 상이에요? 제일 높은 상. 대상? 네. 수상 후에 송강호 씨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네. 말해줬는데요. 보통 수상자들은 영화제 측으로부터 칸에 남아라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근데 송강호 씨가 이 전화가 대충 언제 오냐라고 했더니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전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전화를 받아야 내가 수상을 한다는, 이 영화가 수상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41분에 드디어 전화를 딱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40분 동안 덜덜덜덜 떨고 피말리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일단 무슨 상이든 줄 테니 와라. 기다려라, 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에요. 그분이 폐막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상 받는 줄 알았죠. 그분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현지 기자들이 공동 수상이 있었던가? 왜냐면 마지막 상은 하나 남아 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머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그냥 온 거였어요. 그분은 심사위원장도 알고 또 칸의 단골 손님이거든요. 축제 자체를 즐기려고 왔는데 그분 제가 볼 때 굉장히 익살스럽고 장난스러운 분인데 봉준호 감독 마지막까지 애 태우려고 일부러 와 있던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식 SNS에 글을 올려서 봉준호 감독의 황금정려상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 봉준호 감독님의 칸 영화제 수상을 우리 풍문쇼에서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2019 세계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곳에 엄청난 스타 부부가 있었다고요. 네. 사실 25년간 사랑이 전혀 식지 않는 네, 결혼한 분들의 공적이죠. 이분 얘기만 나오면 정말 그럼요. 와이프가 그걸 보려고 하면 TV를 끈다는. 이분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났어요.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의 아이콘이시죠. 우리 스타 부부 올해 부부 대상을 이분들이 수상했다고 하죠. 가연 언니 축하드려요. 언니는 아직 10년 차밖에 안 됐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올해의 부부 대상을 탄 스타 커플 바로 대한민국 대표 모범 스타 커플입니다. 최수종, 사이다 커플. 그렇지. 위원회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늘 서로를 배려하고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아주 아름다운 부부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수종 씨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남편들의 적이죠. 적이죠. 부적이죠. 네. 오죽하면 차인표 씨도 사실 굉장히 좀 그럼요. 차인표 씨네라 부부도 정말 최수종 하이라 부부 못지않게 맞아. 정말 인고 부부죠. 인고 부부요. 예, 닭살 부부라고 네,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 차인표 씨가 그랬대요. 본인도 액처가 맞긴 맞는데 그 최수종 씨 비교하면 오리지널이다. 본인이 너무 그게 신혜라 씨한테 뭔가 이벤트 할 때 눈치가 보인다고. 최수종 씨가 워낙 거대한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눈치가 보인다고. 작아진다고. 네, 작아진다고. 전에 하이라 씨가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안쓰러웠던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하이라 씨가 첫 아이를 가진 해 생일이었다고 해요. 이제 당시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다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최수종 씨만 안 보여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알고 보니까 전에 하이라 씨가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안쓰러웠던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하이라 씨가 첫 아이를 가진 해 생일이었다고 해요. 이제 당시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다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최수종 씨만 안 보여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알고 보니까 최수종 씨는 하이라 씨가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그 크레인을 타고서 식당 밖에서 1시간 전부터 인공눈을 뿌리고 있었어요. 거짓말. 대박. 그 정도 이벤트 스케일이 그 정도. 실제로. 크레인을 타고. 인공눈을 뿌리고 있었던 본인이 이렇게 막 인공눈을 뿌리고 있었다고요?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이라 씨가 이게 눈을 맞는 걸 좋아하니까 하늘에서 눈을 내리고 있었던 자, 거예요. 그리고 크레인을 타고 내려온 최수종 씨는 대형 버스에서 사랑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런 세레나데를 보여주는데 거의
이 세레모니가 거의 뭐 영화 어벤져스급이에요. 아니,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에이 저런 사람이 실제로 어딨어. 저건 영화야. 근데 여기 이구나. 네, 영화니까 저렇지 이러지. 야, 너무하네 필승이 진짜. 영화네요. 너무해요. 선도 못 이깁니다. 또 예. 있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하이라 씨가 출산 당시에 이 최수종 씨의 지극한 이 외조를 지켜본 옆자리 산모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최수종 저렇게 다 해주는데 자기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이라니? 네가 하이라니?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감동이에요. 야, 감동이야. 죄송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맞는 얘기네요. 남자 입장에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챙기는 건 알겠는데 하이라 씨의 마지막 공연을 굳이 챙기겠다고 또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중국에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인을 구한 거예요. 대리인? 이 이벤트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하이라 씨도 잘 아는 분이지만 대선배 이덕화 씨였어요. 아, 이덕화 씨를. 이덕화 씨를 구한 것도 신기해요. 이덕화 씨가 해주겠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손수건에 쓴 편지를 이덕화 씨가 대신 읽어주는데 워낙 MC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맞아요. 잘 되겠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실패였다. 왜 왜요? 실패했어? 왜? 내용이 너무 닭살 끼쳐서 도무지 감동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덕화 선배님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거 읽으려면 못 읽겠고요. 있어요? 그때? 이걸 읽으려면 최소한 우리 풍문쇼의 무감정 사나이 정영진 편집장님 갑니다. 기대됩니다. 메말랐죠. 네. 당신이 매일 가슴이 아리도록 보고 싶지만 이 악물고 참습니다. 하지만 참아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울었을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결혼한 이게 연애 분들한테 초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애를 다 내용이 낳고 말이 맞아요. 됩니까? 아니 물어보고 싶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2억 마일리 떨어져서 다시 안 볼 거면 쓸 수 있는데 읽은 다음에 이틀 후에 와서 얼굴 볼 거면 이거 못 쓰죠 이러죠. 근데 결과적으로 부부가 잘 맞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럼요. 만약에 부인이 뭐야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못하죠 남편이. 맞아요. 이런 거 쌀스러운 거 질색하고 아니라는 사람들 그러면. 많아요. 저는 그 최수종 씨의 이런 만행 중에 하나를 만행. 만행. 예. 하이라 씨하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이 뮤지컬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수종 씨가 이제 연습하고 막 공연할 때 이제 오잖아요. 오는데 본인이 직접 만두를 만들어 온 거예요. 만들어서? 네, 그 모든 그 배우하고 스태프 것들을 이제 하이라 씨가 또 매운 만두를 좋아한대요. 약간 그 매콤한 김치만두. 김치만두를 매콤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어머나. 다 싸가지고 오는데 정말 이런 닭살 이런 사랑 표현은 없습니다. 이 사랑꾼의 이 만행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기의 사랑이에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데 안 싸우는 부부는 없지 않을까요? 네네. 우리 왜 또 괴담을 만들려고 아니, 그분들은 부부들은 한 번씩 다 싸우기도 하잖아요. 예.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를 때리고 잘해준다라는 풍문도 있었는데 이런 소문을 받고 진짜 많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잘해준다는 그 풍문이 사실 찌라시로 쫙 돈 적이 있어요. 하필 그 시기에 제가 영화 개봉 시기가 맞아서 최수종 씨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요? 근데 최수종 씨가 그때 사극 찍다 낙마해서 다 팔이 한쪽이 예, 깁스한 그런 적 상태였는데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뿐만 아니라 앞집 사람도 정말 때리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휴대폰을 다 보여주셨어요. 문자 메시지를 딱 열고서는 한번 보세요 하면서 쭉 내렸는데 그 안에는 오늘 집에 가면 또 볼 부부인데 아는데 사랑한다, 지금도 보고 싶다 계속 그러는 게 그냥 요 며칠 새 거면은 인터뷰를 앞두고서는 일부러 보내놨나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몇 달치 거를 쭉쭉 내리면서 보여주시는데 보면서 그냥 더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건 정말로 루머일 뿐이고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라는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 너무 임요한 바라긴 김가연 씨 표정이
내내 질투 가득한 표정이. 그렇지. 괜찮으시죠? 그렇지 않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우리 남편도 메시지를 보내요. 밥이 보고 싶다. 차돌 된장찌개가 보고 싶다. 밥해요. 자기가 만든 김치찌개 사랑해. 뭐 이런 거 해요. 자기가 만든 아우. 최수정 씨가 이렇게 애처가가 된 이유가 그분 때문이라면서요? 그분? 네. 그분은 바로 최수정 씨의 아버지시죠. 원래 아버지 닮더라고요. 네, 최수정 씨가 어린 시절에 되게 유복했는데 부모님들도 사이가 아주 좋으셨대요. 근데 최수정 씨 아버지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고위 공무원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집안일을 늘 손수하시고 또 어머니와 자주 포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최수정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아, 역시 핏줄은 그럼요. 속일 수가 없네요. 내려받으셨네요. 두 사람이 이토록 애틋한 데에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아픈 만큼 깊어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하이라 씨가 4번의 유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민서 윤서를 만나기까지 4번의 유산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최수정 씨는 마음 아파했고 더 위로가 되고 이렇게 몸이 약해서 네. 그랬던 거예요. 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초기 유산이 계속돼요.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게 아이를 얻은 만큼 가족과 아이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최수종 씨의 그 이벤트가 가장 심했을 때가 출산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어떤 이벤트를 했던 데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닭살행각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신인 시절부터 최수정 씨와 같이 예능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최수정 씨가 정말 탑인데 촬영장에서 단 한 번도 저는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를 안 내는 이분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죠? 예. 언제죠? 아, 좋아. 이거 무슨 얘기 좋아. 유일하게 이때만큼은 짜증을 확 내고 예민하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언제죠? 자, 언제냐? 바로 축구할 때입니다. 이분이 최수정 씨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축구할 때만큼은 막 패스 제대로 하면 야, 뭐 패스를 안 해서 여기서 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축구할 때만큼은 맞아요. 짜증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아, 요건 팩트입니다. 저희 그 예전에 개그맨 축구단하고 같이 붙었거든요. 네. 아, 최수정 씨 막 그라운드에서는 거의 이천수 씨급입니다. 악동이에요, 막. 밀치고 막 이거 장난 아니에요. 태클도 합니까? 태클도 하고 심판에게 막 짜증내요. 그게 뭐냐고 막. 근데 또 사람 경기 끝나면 또 선한 사람으로. 고생했어요. 음주 드세요. 그러니까 완전 바뀌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아, 승부욕 대단. 승부니까 싹 푸는구나. 승부욕이. 그런가 봐. 뭐 스타 사랑꾼 부부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화계 사랑꾼 부부가 또 있죠. 이분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바로 5년의 공개 열애 뒤 결혼한 배우 류지태 선배님과 김효진. 여기 류지태 씨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두 사람은 2006년에 이제 교제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7월 5일 첫 아들을 낳았고요. 지난 4월 15일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유지태 김효진 씨는 2003년에 광고 촬영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독서광이에요, 유지태 씨가. 그런데 김효진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뿐 아니라 클래식까지 꿰뚫고 있는 김효진 씨의 박학다식함에 반해서 3년인가 김효진 씨를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지태 씨가 김효진 씨의 그 반한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광고 촬영에서 처음 딱 만났는데 대부분 대기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여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효진 씨가 책을 읽고 있었대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하고, 그리고 썸을 탈 때 조수석에 김효진 씨를 딱 앉혔는데 그때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있었대요. 근데 이 노래 뭐지? 근데 그때 김효진 씨가 이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몇 번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대박. 그때 또 반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플 돌렸나 봐요. 근데 아무나 돼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건 어차피 모르니까. 이게 저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떡볶이 먹다가 고추장 흘리는 모습도 사랑스럽고 그때 뭐 저 만약에 이 저 김효진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면
왜 이렇게 클래식에 이렇게 집착하나? 그냥 노래가 좋으면 되지. 왜 뭐 작곡가까지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정적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잘못은 이 사람인데 왜 잘못을? 아무도 잘못한 그러니까 이건 바가 선후 관계가 없고요.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김효진을 좋아해서 이런 모습도 좋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예, 뭐 이런 모습에 반했다고 생각하지 님 마십시다. 예? 괜찮으세요 결혼 생활? 저는 화가 왜 이렇게 났지? 너무 행복해요. 저희 같은 천상의 부부가 없어요. 누나가 없어요. 예. 2006년 김효진 씨가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유지태 씨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때 김효진 씨에게 만나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효진 씨가 농담으로 그냥 땡땡 하면 내가 뭐 허락할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땡땡. 키스? 뭘까요? 입금. 뭐예요? 결혼. 그 말을 들은 유지태 씨가 바로 그 말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바로 뉴욕으로 오라는 말이었는데요. 뉴욕으로 실제로 날아간 거죠, 유지태 씨가. 그 자리에서 유지태 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년을 만나면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김효진 씨가 그 말에 그러든지라고 굉장히 시크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면 갈 수 있지. 당연히 그 정도도 무슨 뉴욕 오면 우주와 타고 사귈게.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뉴욕까지 가기가 화가 나네, 쉽나요? 또. 어디 쉽지 않죠. 얼마 쓴 거야? 날아가기 아니 뉴욕 가는 게 뭐가 쉽지가 않아요. 비행기표 예약하면 바로 가는 건데. 김가연 씨. 예? 우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났나요?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냈나요? 예. 아니요, 화나지 않았어요. 갱년기예요. 가라앉으세요 제발. 임유한 씨 사랑해 주세요, 김가연 씨. 결국에는 이제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두 분 다를 만나봤을 때 약간 뭔가 둘 다 되게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만나봤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분은 진짜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애를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유지태 씨가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김효진 씨가 그 신뢰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남자를 좀 오래 만나봐야 아니까 좀 몇 년 동안 길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민트에 의하면은 유지태, 김효진 씨 싸움을 합니다. 하죠. 이제 정확히 알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확실히 사랑해요. 그리고 김효진 씨가 뭘 잘못을 해도 유지태 씨가 그냥 귀여워한대요. 근데 요거 때문에 싸웁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왜 걔가 뭘 왜냐하면 강아지 똥을 네가 치우냐 네가 치우냐 이것 때문에 싸운대요 실제로. 개똥 네가 치워라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몇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야 뭐.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이 정도는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은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최수종 하이라를 잇는 모범 부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두 사람 다 봉사활동에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부부인데 각각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김효진 씨는 2008년에 했고 유지태 씨는 2009년에 했는데 결혼식 축의금 아주 훈훈한 곳에 썼어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 미얀마에 학교를 짓는 데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분은 좀 가치관도 닮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이 스타 부부들이 이렇게 사랑꾼이 된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공개된 분들 외에도 사실 사이가 좋은 그 스타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비결 중에 하나가 깊게 터치를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품 활동이 있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나 할 때 뭐 새벽 1시까지 안 들어와도 연락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궁금하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그냥 믿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전혀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더 훨씬 편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더 잘 지속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스타들 말고 연예계에 소문난 사랑꾼 부부가 또 있을까요? 있겠죠. 이제 사이가 좋은 부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권상우 씨, 손태영 씨 얘기를 맞아, 두 분 맞아. 사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정말 들었거든요. 좋아요. 왜냐면 사실 두 분은 연애부터 결혼까지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오지랖이지만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잘 살고 권상우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나의 진짜 꿈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 좋은 가장이 되는 걸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손태영 씨한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예. 저는 이 부부가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심지나 김은영 씨 부부인데 지금 예. 뭐 다들 얘기 들으면 뭐 남편이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이분은 몸으로 사랑을 예?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심진아 씨가 김은영 씨 가장 무서운 말이 여보 나 씻고 나올게. 이게 제일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정말 사랑을 몸으로. 네. 두 분은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아직도 연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애할 때 모습처럼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사랑. 근데 김은유 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최수종 씨 못지 않아요. 이겨요 제가 봤을 때. 어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들었는데 두 분이 사실 이게 궁합이라는 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정말 두 분이 처음 어려웠을 때 심진아 씨가 1,200만 원 가지고 있었대요. 맞아요. 모든 전 재산이. 근데 임원현 씨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방송에서 인기 그래도 있었을 때니까 돈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100만 원 없이 1,100만 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둘이 더 결혼할 때 없어. 그래가지고 집 보러 다니다가 펑펑 울었대요. 심진아 씨가 이걸로 어떻게 집을 구하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참 신기하게 결혼하자마자 맞아. 김은영 씨가 안대로 터지고. 야, 안 돼!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보고 그걸 잡으라고? 야, 우리가 무슨 실이야?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걸로 막 유행어 만들고 엄청나죠. CF 찍고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정말 잘 살게 된 가족까지 이렇게 케어하면서 서로 잘 살게 된 케이스죠. 이거 햅쌀 맞지? 내가 맞췄지? 나 이런 거 진짜 잘 맞춘다니까! 뭐 이렇게 스타끼리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스타 중엔 일반인과 결혼한 스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본인만큼이나 배우자가 유명해진 분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즘 아내 사랑꾼으로 아주 유명한 유세윤 씨가 7년을 만나고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세윤 씨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정적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아내분이 4살 연상입니다. 근데 유세윤 씨는 평소 방송에서 내가 아는 43살 중 가장 섹시야 43살이다 라는 발언도 하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한 아내를 위해서 7080 음악을 직접 이렇게 준비하는 등 굉장히 좀 사랑꾼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죠. 유세윤 씨가 유세윤 씨는 아내를 자유분방한 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로 나이트클럽입니다. 나이트클럽 이제 그 직성 만남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거기서 이제 일단 뭐 고백을 서로 이제 뭐 마음이 통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유세윤 씨 아내분이 진짜 이해심이 많아요. 뭐 유세윤 씨가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안아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데 유세윤 씨 진짜 약간 좀 또라이 같잖아요. 약간 천재성이 있는 그래도 도라이. 좋은 의미에서. 예, 정말 좋은 의미에서 네. 약간 천재성이 있는 분인데 사실 유세윤 씨에게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하지 말라는 게 없었다. 덕분에 나는 늘 내일이 항상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가족이 생기고 나서 회사가 생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늘어나면서 오춘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재기발랄하잖아요. 그래서 CF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 사무실에 제가 그냥 예고 없이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에 정말 아내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예인 부부가 이렇게 직원을 두고서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자주 있는 경우도 아닌데 그 안에서 더 나이 어린 남편이지만은 되게 배려하는 게 보였어요. 유세윤 씨에 대해서 보면서 이 부부가 이렇게 되게 합이 잘 맞는 걸 느꼈고요. 유세윤 씨가 보면은 가끔 뭐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 흉내내는 영상에 올릴 때 보면은요 아내분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웃음을 되게 더 유발을 해요. 막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가소롭다는 듯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세윤 씨가 더 개그맨으로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 부품 역할도 참 잘해주는 잘 만나요. 방송에서 이제 유세윤 씨에게 다시 태어나면 아내랑 결혼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유세윤 씨가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시 안 태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화려한 스펙을 가진 분을 아내로 맞은 스타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 국민 가수 이문세 씨. 네. 이문세 씨. 네. 하루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박수홍 씨가 출연하는 그 방송에 이문세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나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공인의 딸이었다. 어머니가 현대 무용을 하신 분이고 교육자였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문세 씨 아내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지질학의 선구자인 서울대학교의 이상만 교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이화여대 무용과의 교수인 유관순 교수셨습니다. 당시 장인어른은요 서울대학교 학장이셨고 장모님은 이화여대 학장이셨어요. 두 분은 무남동녀 외동딸에게 정말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키셨는데요. 로얄 패밀리. 이문세 씨 아내 역시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여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이 어찌 보면 좀 공통 분모가 없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죠. 이문세 씨는 그때도 스타였어요. 근데 본인의 후배 중에 코러스에 참여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이 코러스 참여하는 후배의 교회 친구들이 잔뜩 놀러 왔다는 거예요. 공연을 보러. 그래서 인사를 시켜줬는데 항상 그렇지만 마치 홍석천 씨의 머리를 보듯이 그 사람만 이렇게 막 후광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분께 따로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만나자마자 굉장히 정말 용광로 같은 사랑을 시작했다. 근데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장인 장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지. 딸이 이문세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시 처가에서 반대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문세 씨를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굉장히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왜요? 왜 결혼을 자체를 반대를 했다고요? 네, 당시 딸이 그러니까 이문세 씨 아내분이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뉴욕대로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공부를 시켜서 교수 사이를 맞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소위 딴따라라고 하는 분을 데리고 오니 이제 실망을 하셨던 거죠. 아마도 이문세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문세 씨가 유명한 건 유명한 거지만 이 집안 자체가 워낙 학계에서 쟁쟁한 집안이다 보니까 당시 어른들의 생각으로서는 이문세 씨가 좀 탐탁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학자를 원했는데 사회로.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시대가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결혼이 쉽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지연 씨가 유학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문세 씨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6개월쯤 됐을 때 힘들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결국은 평소에도 장인장모 인사도 자주 드리고 하던 이문세 씨가 건너가서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죠. 네, 그 다음에 한 보름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가출을 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이문세 씨가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문세 씨는요 소녀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죠. 네. 백밤지기. 그렇죠. 성시경 씨의 아마 한 곱하기 셋 정도 있을 정도. 하여튼 뭐 성시경 씨도 대단합니다만 독보적이었어요. 독보적인 이문세 씨의 그 매력이 있었죠. 그리고 히트곡이 또 얼마나 많았게요. 몇 가지 노래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85년에 한 난 아직 모르잖아.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깊은 밤을 날아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헤어지는 모든 것들이. 옛날 사람들. 예. 촐락 맞죠. 그녀의 웃음소리. 이것도 좋죠. 예. 세월이 흘러. 잘합니다. 광화문역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리고 그게 나였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주옥 같은. 근데 이게 80년대잖아요, 무려.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정말 대단한 스타였죠. 두 사람은요, 결혼 생활 30년 차인데도 여전히 꿀에 떨어지는 부부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문세 씨가 평소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해주냐는 질문에 지방 콘서트를 가거나 해외 공연을 가면 2달 떨어져 있는데 그럴 때는 호응하고 입맞춤도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문세 씨가 아내를 두고 여전히 애틋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내가 몸이 아팠을 때 옆에 있어주면 버팀목이 되더라. 결혼 초보다 지금이 더 애틋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지난 2007년이었죠. 이문세 씨가 갑상선암 투병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2014년에 다시 재발을 해서 정말 많은 팬들이 놀라기도 했었잖아요. 아마도 부부가 이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더욱더 애틋해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사랑 그렇게 자, 저처럼 관찰 예능 같은 프로그램 통해서 일상을 공개하는 연예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족들의 사생활은 이게 철저히 보호하려고 그들의 얼굴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연예인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이문세 씨의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요. 남편의 유명세에 비해 아내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졌죠. 네. 이게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몇십 년 동안 절대로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는 스타의 이 아내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결혼한 지 벌써 24년 된 이 톱스타분의 아내 역시 언론에 한 번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분입니다. 와, 24년 동안? 활동 누구지? 누굴까 24년 동안? 그래서 그분이 대체 누구냐? 네. 바로 배우 송강호 씨인데요. 아, 송강호 맞아요. 배우 송강호 씨는 지난 1995년 결혼해서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면 결혼식 사진 정도는 공개할 법도 한데 참 의외네요. 네, 식을 올린 게 이제 1995년이잖아요. 근데 당시 그때만 해도 송강호 씨가 무명 배우에 가까웠어요. 근데 송강호 씨가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만난 아내분이 그러니까 동료 배우였던 H 씨였던 거죠. 근데 사실 배우면은 조금 사람들이 기자들도 좀 유추할 수 있을 법한데 정말 이 H 씨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베일에 쌓여있는 분이신데 당시 좀 힘든 시절을 같이 겪으면서 서로 위안이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강호 씨가 얼굴을 알리게 된 시점이 바로 영화 넘버 3. 그렇죠. 다 아시죠? 예. 이 1997년부터인데요. 당시에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되자 송강호 씨와 부인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뭐 둘이 이혼을 했다, 재혼을 한 사이다, 뭐 별의별 풍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아내를 감추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송강호 씨 아내가 알게 모르게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송강호 씨는 해외 영화제라든지 뭐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데 갈 때 늘 가족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송강호 씨와 송강호 씨 아내가 있긴 있는데 송강호 씨 아내의 얼굴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요. 그렇게 막 억지로 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송강호 씨가 수상 소감 때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아내의 입김이 꽤나 작용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가정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내 말을 잘 듣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네요. 배우 출신이라 아무래도 작품 선정하고 그럴 때 의견 나눌 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예. 그 영화 변호인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뭐 1000만 관객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성공한 영화긴 한데 그 출연을 결정할 때 당시에 굉장히 송강호 씨의 고민이 좀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역 자체도 굉장히 부담되는 역이기도 하고 자칫 이 영화를 상영했을 때 좀 영화 콘텐츠 외의 부분에 대해 외 쪽으로 어떤 뭐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라 네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좀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뭐 20, 30대 핫한 배우도 아닌데 뭘 이렇게 고민하냐. 그냥 해라. 뭐 이래서 편하게. 송강호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영화 변호인의 출연 결심을 좀 굳혔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송강호 씨 아니면 그 역을 할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나고 남정부대.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천만 배우 송강호 씨의 컨트롤러는 바로 부인인 걸로. 그래요. 네. 송강호 씨가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셨다고 하던데 자녀들도 언론 노출을 일부러 좀 피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딸도 아내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요. 아들인 송준평 씨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맞아요. 이분이 수비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래 송강호 씨는 이 아들분을 초등학교까지만 축구를 시킬 생각이었지 그 이후에는 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분이 계속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지하면서 또 송강호 씨도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자, 뭐 아들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내를 공개하지 않은 스타가 송강호 씨 말고도 배우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이분은 아내를 공개하기는 했는데 옆모습만 공개를 했습니다. 옆모습만요? 네. 사진 때 옆모습? 네, 바로 조진웅 씨입니다. 조진웅 씨. 조진웅 씨가 2013년에 결혼을 발표할 때 아내분이 6살 연하라는 사실만 밝히고 이렇게 옆모습만 공개를 하셨는데 아마 웨딩 화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미인이세요.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좀 신분을 감추고 싶어서 딱 옆모습만 감질나게 공개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아, 조진웅 씨 머리. 가발이라고. 왜요? 왜요? 가발이에요? 네. 왜요? 왜냐면 조진웅 씨가 저때 영화 명량을 찍고 있었는데요. 당시 찍고 있던 배역이 일본 장수라서 머리를 삭발한 상태라 가발을 쓰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진웅 씨 아내분이 되게 좀 이해심도 많고 약간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조진웅 씨가 사실 아내랑 만난 게 그 연기 선생님이랑 제자로 처음 만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진웅 씨가 연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뭐 작품이나 연기 같은 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아내랑 같이 나누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조진웅 씨 연기에 대해서 막 무조건 잘했어요, 최고야 이렇게 칭찬만 하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되게 객관적으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래요. 그래서 조진웅 씨가 굉장히 더 이제 아내를 좀 더 믿고 뭐 편하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또 조진웅 씨가 집에서 아내와 이것을 하며 논다고 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라면 뭘까요? 뭐 게임을 하나요? 뭐 아니에요? 뭐. 뭘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숨바꼭질입니다. 아이고야, 이게 이게 웬일인가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집이.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아내의 놀라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한 번은 장롱에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 숨어서 기다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조진웅 씨가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맡는 역할이 주는 이미지가 조금 무뚝뚝한 성격일 것 같기도 한데 아내한테만큼 참 다정한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생각보다 가족 공개를 꺼려하는 스타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실제로 신성우 씨가 본인의 아내분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분은 일반인인데 본인의 이제 스토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토커도 있고, 가족의 일단 안전을 위해서 내 아내, 그러니까 내 아이의 엄마를 얼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족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스타들도 꽤 많아요. 네. 근데 그 뭐 가족을 공개했을 때 연예인 본인보다도 훨씬 더 잘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뭐, 얘기했잖아요. 네, 박수영 씨 어머니도 그렇고 뭐 홍진영 씨 언니인 홍선영 씨도 그러니까요. 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랑 선영 씨가 좀 친한 편이에요. 근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그 많은 팬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돼도 다 찍어줘요. 찍어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실제로 보니까 많이 안 크죠.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막 이렇게 농담하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더 그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게 잘 가고 있는 거지? 아니겠니? 최근 연예계 국제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 사실 국제 결혼하는 스타들이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여가수 최초의 국제 결혼은 바로 패티 김 씨입니다. 그래요? 그걸 이어받아서 결혼한 여가수는 바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가수 박미경 씨입니다. 박미경 씨. 사실 이 박미경 선배님 저도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남편분을 그 하와이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분이요. 네. 한 달 내내 꽃다발을 들고 박미경 씨에게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어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남편분이 박미경 씨의 이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해요. 뭐죠? 노래하는 모습?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반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노래. 뭘까요? 골든벨 울리는 몇 모습. 글자예요? 어디서 봤어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요? 글자? 노래? 모르겠죠? 노래. 세수. 아니에요. 양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남편분이 박미경 씨의 이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해요. 뭐죠? 노래하는 모습?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반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노래. 뭘까요? 골든벨 울리는 몇 모습. 글자예요? 몇 글자? 어디서 봤어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요? 글자? 노래? 모르겠죠? 노래. 세수. 아니에요. 제가 모션을 좀 해볼까요? 뭡니까? 네. 제목. 제목. 어떻게 알았죠? 제모를 했다고 맞아요? 제모를 안 한 모습에 반했대요. 정말? 네. 왜냐면 같이 수영을 하러 갈 때요. 갔는데 제모를 안 한 모습을 보고 와, 이 여자는 정말 너무 탈탈하고 이 여자는 탈탈한 게 아니라 아, 이 여자는 너무 탈탈하고 왜 탈탈하다? 평소에 이거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버터플라이! 맞아요? 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인데요. 무엇일까요? 큰 사건, 우리가 알만한 사건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중학생 때인가요? 어. 학생 때 아무튼 뉴스로 봤던 사건이 뉴스요? 기억이 납니다. 뭐죠? 어떤 사건? 알고 봤어요. 나 이 사건 때 PC방에 있었어. 그래요? 네. 바로 미국 9.11 테러예요. 네, 당시 남편은 9.11 테러가 터진 그 건물에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박미경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남편분은 그 건물 뒤쪽에 문으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고 9.11 테러 이후 8일 후인 9월 19일 날 이야. 세상에, 오. 와, 이게 정말 천만 다행. 그러니까요. 이거 박미경 씨와 트로이 남편 트로이는 이태원에 또 뭐 바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그러거든요. 트로이가. 예. 저랑도 굉장히 친한 맨날 뭐 그렇게 닭살 행각이 아직도 이어져가지고요. 동네에서 막 보기 싫어가지고 죽겠어요. 그렇게 트로이가 그냥 허니 그러면 또 미경이가 또 아닌 척하면서 그걸 또 싹 받아주고 아주 아직도 닭살 부부입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예. 예.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여가수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가수 BMK 씨가요. 네.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만났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장소가 남달랐어요. 두 분이 처음 만난 장소는 미술관이었어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BMK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첫 인상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원래 살던 나라의 직장도 포기하고 한국행을 택하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반해서 연락처를 주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첫 데이트 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데이트 장소로 닭발집에 갔는데 외국인이 보기에 닭발 되게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분이 정말 열심히 먹어줘서 그 모습을 본 BMK가 급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네. 또 맛있게 먹는. BNK 씨 남편은 미국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두 분은 누구보다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달달한 신혼생활 중인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죠? BMK 씨의 신혼 로망이 남편에게 업히기래요. 아. 근데 이 소원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 야, 이거는. 왜 업어줄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한 번만 업어줘라고 하면은 네. 아주 단호하고 정확하게 no. 예. 아닌 건 아닌 거군요. 아, 허리가 honey. 휘는 수가 있어도 한번 업어는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시도조차 하지 주위분들의 않는 도움을 받으셔서 No, 무조건 no. 네. 남편 신랑분도 굉장히 근육질이죠. 네, 근육질에 그거 왜 안 해주는 멋진 걸까요? 분이세요. 버릇될까봐 그렇죠. 맨날 업어달라고 하죠. 완전 나가거든요. 딱 한 번이라면 들어드릴 텐데. 예. 이번 순서는요, 화제의 인물이나 이슈를 직접 찾아가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 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황영진 기자님, 네. 엄청난 사랑꾼 스타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 요 평가를 아이의 수로 좀 평가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무려 4명이나 아동이 부모입니다. 네. 이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예측 좀 해보시죠.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4명이요? 많죠. 김지선 씨. 연예계. 아, 네 명 김지선 잘 씨도. 먹죠. VOS의 박지현 씨.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은 아닙니다. 이분은 자녀 수만큼 목소리 수도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 공개합니다. 자, 황영진의 풍문 픽업. 오늘은 말이죠. 인간 3D 프린터, 인간 복사기, 바로 정성호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인간 3D 할 때 제가 잘못 들어서 쓰레기로 들렸거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예, 마음이 예. 나왔나 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네. 일단 우리 풍문 식구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에이, 브라더! 뭉석하마 말해봐요. 옛날에 최영이라고 있었어. 그만해라. 해라! 네가 아버지 뭐 쓰시나? 엄마야! 오라. 다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성대모사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한 몇 개 정도 하세요, 지금? 저는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핫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네네. 몇 개라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네. 뭐 여기 좀 오셨으니까 네네네. 약간 좀 릴레이식으로 약간 릴레이식. 이어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아니 근데 뭐 여기저기 뭐 다시 돌려보기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서경석입니다. 아이씨, 저 낭만다 투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 많이 시청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풍문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왜 그들은 누군지 알면서 우리들한테는 안 알려주는 걸까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안 돼! 여기서 그냥 박수를 치고 그러면 안 돼.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 개를 보여달라 그래놓고 3개 보고 박수를 치면 내가 뭐가 돼? 아이가 4명이에요. 네네. 4명을 나의 계획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연애할 때부터 농담 삼아서 결혼하면 자기는 5명을 낳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계획은 있었구나. 근데 그게 전 사실은 내가 나이도 있고 나이도 9살 네네. 차이에다가 에이 그냥 우스갯소리인가 보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살려나 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와, 그 진짜라는 게 엄습해 올 때는 오. 아이를 4명 난 비결이 네네. 뭐 싸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싸웠는데 맞아요. 어떻게 애가 이렇게 생길까요? 아내가 부탁을 하면 한 게 있어요. 아무리 싸워도 안고 자자. 그게 진짜 말이 되는지.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남자니까. 다 해주겠어. 무조건 안고 자자. 안고 싸우고 자자. 난 뒤에는. 네. 그래서요. 생겼어요. 애가요. 그러면 이게 4명이면 총 4번 싸우신 거예요? 크게 싸우고. 엄청 집안이 들썩거리게. 그러면 이제 조만간 또 큰 싸움 일어나면. 아니. 그 이후로는 안 싸우고 있어. 이런 풍문이 또 있어요.
밤마다 너무 친해서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네 맞아요. 화장실에서 같이 대화를 낚시 의자 2개를 놓고 둘이서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다 하고 내일 무슨 일 있다 뭐 있다 다 하고 네네. 매일 저녁을 그렇게 엔딩을 해요. 저희는 진짜로 막 진짜 완전 절친이에요. 완전 절친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서 같이 얘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야, 이번 주가 이제 부부 특집인데 적합한 얘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거 보고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저희가 잘 산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만의 그냥 색깔인데 그렇게 해보시면은 서로에 대해서 뭐 서로 많이 알게 되면 더 트러블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정수와 정수의 정수현, 정재범 이렇게 딸, 아들 이렇게. 근데 다 숫자로 끝나는데 한 분만 정재범. 요 뭐 예전에 그 임재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겁니까? 이런 풍문을 듣고 맞아요. 왔어요. 요건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잊혀지려면 잊혀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주연아 이후에. 그죠. 사라졌었는데 그게 이제 임재범 형 먼지가 됐대. 다 들린다. 어떡하냐. 근데 그 임재범 형님이 나는 가수다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시너지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Why don't you come to yourself? 갑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딸을 낳기 때문에 이름을 못 짓다가 넷째 때 네, 이름을. 아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정말 많이 나올 때 식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 집은 가정이기 전에 아주 조그마한 어린이집이구나. 밥을 중간에 먹다가 밥솥을 2번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 밥하고 있어. 밥을 먹는 중간에 대화입니다. 쌀이 모래시계처럼 떨어진다니까. 최민수 씨의 얼굴이 쌀 가만히 보면 여보 뭐 사와? 쌀이요. 벌써? 뭐 이런 대화 있잖아요. 정성호 씨가 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좀 살이 쪄야 되는데 네네. 그 이유가 좀 있군요. 살이 안 찌는 이유. 한 명이라도 안 먹어야죠. 혹시 그 아이들도 아빠 따라서 성대모사 같은 걸 하는 게 있나요? 해요. 뭐 해요? 할머니 막 흉내내고 막 그래요. 할머니 흉내, 아빠도 흉내 낼 때도 있고. 아빠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임재범 형님 나오는데 아빠다. 임창정 씨 나오는데 아빠네. 아빠가 몇 명이냐고.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정성호 씨가 이제 개그를 너무 안 풀리고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성대모사를 하게 됐다. 네. 이거 맞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안 풀리다 보니까. 사실 남들은 흔하고 남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깊이 해보자. 그게 바로 성대모사 이렇게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간이라는 거는 필요 없고 성대모사란 그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김윤석 그러면 김윤석의 목소리가 영화 완득이의 완전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요. 완득이를 바라보는 김윤석의 모습이 있고 완득이가 자고 있고 김윤석의 수염이 칠판에서 돌아서면서 엄마 도한다. 도한다가 엄마 도한다. 이런 장면이 이제 계속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디테일한.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까지 기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게 한 3, 4개월은 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영화에 그 장면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임창정 씨와 김수미 씨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앞에 임창정 씨가 맞아요. 계속 보면서 클릭을 하고 있고 근데 김수미 씨가 들어다가 그 액션까지 다 기억나면서 김수미 씨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서 아이고 아유 참 너 못 쳐다보 아유 진짜 너 참 아유 썩을 놈의 새끼야 아이고 엄마 이거 직장 동료 모니터 해주는 거야. 모니터 같은 숫자 그냥 털밥털 그냥 더러워 죽겠는데 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되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이게.
있어. 그러면 좀 의외로 짧게 했는데 이거 되네? 이런 거는 뭐 있을까요? 짧게요? 그냥 박명수 씨. 아, 그건 금방 됐습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면 돼요. 승질만 내고. 꺼져! 건방진 거. 요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목만 쉬게 해가지고 건방진 거. 내가 너 키웠어? 요거만 하면 돼요. 예, 맞아요. 약간 잇몸 나오시고. 요거는 뭐 금방 됐습니까? 그거는 그냥 박명수 씨가 늘 옆에서 그러고 옆에 제가 안 외워도 옆에서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다 들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연습하는 뭐 분은 계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많이 안 하시는 분들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도시에 보면 독사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이제 목소리가 잠깐 이제 계속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조용히 해라 쪽팔리게. 알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뭐 그거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요즘에 요거 연습하시군요. 극한 직업에 유승용 씨도 한참 연습했었잖아요. 유승용 씨는 됐었죠. 마스터 됐어요? 네, 됐어요. 이제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폭문인가 아닌가. 뭐? 이게 유승용 씨고. 이병헌 씨는? 이병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제자가 물었다. 바람이 흔들릴 걸까 나뭇가지 흔들릴 걸까? 이게 이제 이병헌 씨.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좀 활동할 계획이신지? 저는 대중분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렸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을 대하고 싶어요. 예전에 정성호 늘 하던 성대모사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계속 줘서 여러분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사랑꾼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시 보이네요. 최고입니다. 와, 아직 신혼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요. 매일 같이 다녀요. 어딜 가든지 회식 가든지 매일 교수님이 매일 다녀요. 씨가 제가 하는 프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기는 정성호 씨가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했다고. 맞아요. 그런데 그걸 꺾은 게 저라고. 예? 농담이고 정성호 씨만큼 잘생긴 연예인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는 왜 자꾸만 내내 그러세요?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다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정성호 씨 아내분이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해요.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 건강도 우선이지만 내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늘 운동을 해요. 이 명언입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두 분이. 지금까지 아찔한 속사정이 있는 스타 부부에 대한 다양한 풍문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슈.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